로키즈 언더블럭. 언더블럭. 안녕하세요. 로키즈 언더블럭의 김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 많은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 아니 한나 씨는 네. 저 중고거래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 많이 해요. 요새 쿨거래 막 이러면서 중고거래 많이 하잖아요. 저 깡깡거래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건조기가 좀 필요해서 살려고 그래서 5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했어요. 예예. 건조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야 그럼 건조 오징어라도 좀 보내주든가. 그러니까요. 그냥 돈만. 주소는 왜 물어본 거야? 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중고거래에 약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근데 바로 이런 일들을 법무사의 도움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소송, 집행 분야의 전문가이신 법무사님이 나오신대요. 오늘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뭐 궁금한 거 100만 개니까 배움의 자세로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집행 전문가 오종규 법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상이 진짜 좋으시다. 와.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회생법원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오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남창희 씨 아니에요? 그런 말씀 솔직히 좀 들으시죠? 예전에는 손창민 씨라고 예. 있으셔. 손창민 씨 닮았다. 찾았어요. 예. 자, 오늘 소송과 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나눠볼 예정인데 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소송은 뭐고 집행은 무엇인지. 소송은 사실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원고와 피고 혹은 채권자 채무자 간에 권리 의무가 확정시키는 거를 소송이라고 하고 집행은 법원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기초로 해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한 단계를 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것이 집행이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소송을 끝내 보니까 채무자가 소송에도 졌는데 쌩 까자, 쌩 까버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쌩 깐다는 표현은 이제 법률 용어인가요? 법무사님. 그냥 우리 좀 편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만약 쌩 깐다면 쌩 까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 너 그때 힘들다고 그래갖고 내가 좀 500 줬잖아. 그 돈 없어.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한나 씨가 알고 보니 빈털털이야. 진짜 빈탄설이야. 진짜 빈털털이야. 이미 다 쓴 거지. 이미 다 썼거나 본인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고 500은 있거나 일부였던 거지. 그러면은 본인 돈 500만 원을 소송을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예. 그런 경우는 소송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 돈 500은 어떻게 해요, 법무사님?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예. 한나 씨는 미래가 또 촉망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그때는 또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좀 잘 알았는데 심지어 소송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한다. 이건 좀 생소한 부분인 좀 것 같아요. 신박한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가가 500만 원인데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소송 비용이 더 많거나 혹은 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무사는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그럴 수 소송에 있겠네요. 휘말릴 일이 있으면 법무사를 찾는 게 좋겠네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게 그러네요. 말해서.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집행이다. 맞아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네. 일중 씨가 한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돈이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은 소송을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기면은 한나 씨가 갖고 있을 만한 것에다가 집행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집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을 실제로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기면 뭐예요? 돈을 진짜 받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행 절차까지도 법무사의 그렇죠. 일이군요. 네네네. 관여하는 것이. 제가 이겼는데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전 집행의 과정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지금 깨달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제가 이겼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벌면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건 거죠? 예.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재산 명시라든지 네. 재산 조회라는 절차가 있어요. 따로 또 그래서, 찾아뵈야겠네요. 예, 그래서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아니면 예전에 뭐 드라마 보면은 막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고 막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집행. 그렇죠. 절차인가요? 예, 옛날에 빨간 딱지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동산 집행이고요. 그다음에 은행 예금을 집행할 수가 있고 혹은 주식 계좌를 압류하기도 하고 급여를 압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을 땐 네. 꼭 받고 싶다 해서 소송을 우리 법무사님과 함께 하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한나 씨가 만약에 돈을 일중치한테 받을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서 예.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네.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 끝나게 되면 어떤 프리랜서 일하고 있는 돈 받을 때를 나중에 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진짜 법무사님, 저 죄송한데 프로그램 제 직장까지 쫓아와서 받는다고요? 예신데도 끝까지 받으면 됩니다. 끝까지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법무사님이 사람 가리시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받지만 소송은 해봐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못 받지만 소송이란 걸 하지 않으면은 시효가 완성돼서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저한테 이런 경우에 또 너무 속상하다. 못 받아도 좋으니까 뭐 해봅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소송 얘기 들어가니까 좀 흥미진진한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생활 속에 밀접한 일들도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소송과 집행에 있어서? 제가 한 2015년경에 네네. 위에 집의 어떤 그 구조상 결함으로 예. 본인의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어. 물이 떨어졌는데 그거 해봤자 손해배상이 150만 원인 거야.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가지고 소송을 하려 하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네. 제가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요? 어. 돈도 받고? 돈도 다 받았어요. 와. 오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법무사님을 찾아갔더니 해결이 됐더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블로그를 보고 예. 2020년도에 네. 용인의 어떤 분이 또 누수로 본 거예요. 야. 근데 누수의 오정규 오. 법무사님 찾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좀 파워 블로거였어요. 야.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야. 이제부터 누수 간다. 맞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주시고 누수에 관련된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와. 진짜 이거.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0%가 국민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으시구나. 네, 그리고 소액 소송이라고 해서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려 83%가 나홀로 소송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법무사, 저희 같은 법무사를 그렇구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 사실은 많은 거죠. 누수 사례도 굉장히 특이한데 또 뭐 이런 것들 다른 케이스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사무실에서 폭행으로 약식 기소를 당해서 7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손을 잡고 그 젊은 친구 보고 좀 비켜주면은 전광판에 보이니까 비켜달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친구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지 주우면서 어렵게 살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자기가 살아 생전에 이런 것들이 받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몇십만 원 들어서 정치재판 청구를 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하시겠냐 하니까 그래도 하시겠대요. 너무 억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 그거를 보시더니 제가 쓴 청구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자기가 설사 이제 벌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판사님한테 어필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가슴이 너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어쨌든 같이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을 거고 네, 아마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이런 또 다른 또 에피소드 없을까요? 어우 법무사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무사님들이 사실 비슷한 일을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하나만 그러면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들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아주머니가 채무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근데 평생 이제 화장품 외판을 하고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결혼도 못 하시고 혼자 사시고 하니까 이제 그 수입이 뭐 다른 데는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상담하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카드는 못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법무사님 저 가방 하나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방이요? 그러니까요. 그 화장품이 무거우니까 가방 그냥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가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 뚝뚝뚝 흘리시는데 이제 큰맘 먹고 좀 좋은 가방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오신 거예요. 세일해가지고 20만 원짜리 가방을 한번 사고 싶은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카드도 못 쓴다고 해서 가방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회생 파산을 통해서 채무는 이렇게 제가 해결해 드리고 또 가방도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네, 법무사님이 새 삶도 주시고 새 가방도 주시고 그러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네. 논리적이고 그쵸.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한켠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어쨌든 마음이랑 사람을 네. 대하시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는 첫 번째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감이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지만 사실 진정한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법무사님들은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시고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우리 국민의 정말 친근한 네. 친구와 같은 법무사. 조금 더 저희가 법무사 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이 친해진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피해갈 수 없는 시간. 럭키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이에요. 예. 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인데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기 전 주소로 하면 어느 동네일까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오케이. 예. 네. 객관식에 불편동은 없어요. 일단. 없어요? 네, 네. 네. 자, 1번 안국동, 2번 필동, 3번 삼청동, 4번 제동. 1번이 뭐였죠? 안국동이요. 안국동인 것 같습니다. 안국동. 네. 자, 안국동을 골라주셨습니다. 맞죠? 틀렸습니다. 안국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삼청동을 더 좋아하는데. 아니 삼청동. 제동이에요, 제동. 제동이에요? 네. 이쯤 되면 억울하지도 않아. 제동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실망하지 마시고 저기 홍삼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예, 네. 힘내신 방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셨어요. 한나 씨 케이스 닫아요. 케이스 닫아요. 예. 진짜. 더 안 보이게 닫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유쾌하지만 네. 또 소송 관련해서는 아주 똑부러지게 네. 저희에게 결단을 내려주시는 소송 전문 법무사 오종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와 함께 하세요. 하세요. 함께 하세요.